땅콩은 와 함께 먹으면 당뇨병이 싹 사라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뇨에 너무나 좋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땅콩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심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땅콩을 먹고 나서 몇 분에서 길게는 2시간 안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견과류 하면 호두랑 땅콩 딱 떠올랐을 것 같은데 요즘은 땅콩보다는 땅콩버터로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땅콩의 효능을 들으시면 아마 자주 찾게 되실 거예요. 땅콩의 효능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 조절인데요. 땅콩에는 올레산, 오메가9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혈관 건강의 열쇠라고도 할 수 있어요. 특히 혈중에 쌓여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동맥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줘요. 게다가 좋은 콜레스테롤 생성을 도와서 우리 몸속 과잉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 배출시키는 역할도 톡톡히 해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일주일에 5번 이상 땅콩을 먹은 당뇨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무려 44%나 줄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콩 속 지방 성분이 고지혈증 치료제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거죠. 참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땅콩은 혈관 보호에도 아주 유익한 식품이에요. 토코페놀, 우리가 잘 아는 비타민이죠. 그리고 파이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세포 차원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토코페놀은 우리가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지 않도록 도와줘서 혈관 속 내피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줘요. 파이토스테롤은 식물에서 온 천연 스테롤인데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런 항산화 작용 덕분에 혈관의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혈류도 훨씬 원활해지는 거죠. 특히 당뇨나 고혈압처럼 산화 스트레스가 높은 분들께는 땅콩이 혈관 노화를 막는 데 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하루에 28g, 그러니까 대략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를 때는 껍질째 볶은 땅콩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껍질은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의 침투를 차단하기 때문이에요. 또 땅콩을 그냥 드시는 것도 좋지만 땅콩 버터 형태로 먹으면 지방산 흡수율이 더 높아져서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땅콩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세포 보호막 역할까지 해주는 유용한 식재료예요. 단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금세 올라갈 수 있으니 꼭 적당량을 지켜 드세요. 그리고 두뇌 영양소라고 불릴 만큼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성분들도 들어있어요. 레스베랄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뭐냐 하면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뇌는 혈류가 원활해야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데 레스베랄트롤이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면서 뇌세포들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게다가 땅콩 속 비타민 E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뇌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줘요.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도 점점 노화하는데 이런 항산화 작용이 뇌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비타민 E가 풍부한 식단은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성분이 니아신, 즉 비타민 B3인데요. 땅콩에는 니아신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뇌 건강과 직결이 돼요. 니아신은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고 뇌 속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니아신 섭취가 높은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낮았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건강한 지방, 특히 올레산인데요. 올레산은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으로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뇌세포가 유연하고 건강해야 신경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사고 능력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정리하자면 땅콩은 단순히 간식이 아니라 뇌를 보호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좋은 식재료예요. 뇌혈류 개선, 항산화 보호, 신경 전달 물질 활성화까지 여러 방면에서 뇌 건강을 챙겨주는 셈이죠. 특히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중장년층 이상 분들께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하고
되도록이면 껍질째 볶은 땅콩이나 무염 땅콩으로 드시면 더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도 땅콩이 꽤 든든한 식재료가 되는데요. 먼저 땅콩은 저혈당 지수, 그러니까 GI 지수가 아주 낮아요. 숫자로 보면 보통 13에서 15 정도인데요. 우리가 자주 먹는 백미는 73 정도인데 비교가 되시죠? 그래서 땅콩은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식품이에요. 이렇게 낮은 GI 지수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땅콩 속에 들어있는 아밀로스와 식이섬유 덕분인데요. 이 성분들이 탄수화물이 분해될 때 효소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서 포도당이 천천히 방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으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너무 많이 분비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인슐린 저항성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이런 효과가 잘 드러났어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12주 동안 꾸준히 땅콩을 섭취했더니 당하혈색소가 감소했는데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요, 흰빵 같은 고 GI 지수 음식을 먹을 때 땅콩을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폭이 30에서 40% 정도나 줄어든다고 해요. 꽤 의미 있는 수치죠. 그뿐만 아니라 땅콩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요. 단백질은 위 운동을 천천히 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이 소장에 도달하는 시간을 늦춰주고요. 아르기닌 같은 아미노산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식이섬유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수용성 섬유는 위에서 결층을 형성해서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불용성 섬유는 소화 시간을 더 길게 만들어 혈당을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간에서 포도당이 새로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포만감까지 오래 유지되니까 과식도 방지할 수 있어요. 이런 주요 성분들 외에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영양소가 더 있어요. 마그네슘은 포도당이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고 올레산은 지방세포의 수용체를 자극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줘요. 그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땅콩은 하루에 한 줌, 땅콩 버터로 드신다면 하루에 2큰술 정도가 좋아요. 특히 혈당이 확 올라가는 고 GI 식품을 드실 때 땅콩을 곁들이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백미 대신 현미에 땅콩을 더하거나 감자를 껍질째 구운 뒤 땅콩 버터를 곁들이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통밀빵에 땅콩 버터도 훌륭한 조합이에요. 사실 땅콩만 먹는 것보다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들이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200배 더 좋아지는 음식이 있는데요. 먼저 블루베리를 추천드려요.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주는 데 도움이 돼요. 둘이 같이 먹으면 심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정말 좋은데요. 간식으로 땅콩 버터를 통밀빵에 바르고 블루베리를 올려 먹으면 고소하면서도 상큼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맛있는 한 끼가 됩니다. 다음으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오트밀이에요. 오트밀은 원래도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주는데 여기에 땅콩 버터 한 스푼을 넣어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 관리에도 효과적이에요. 아침 식사로 오트밀에 땅콩 버터 살짝 넣고 블루베리나 바나나 같은 과일을 추가하면 든든하면서도 간편하게 먹기에도 참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녹색 채소들인데요.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채소들은 식이섬유랑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땅콩이랑 같이 먹으면 심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샐러드에 땅콩을 올리거나 브로콜리 볶음에 볶은 땅콩을 넣으면 고소한 풍미까지 더해져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릭 요거트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당 함량이 낮아서 당뇨 관리를 하는 분들께 참 좋은 식재료예요. 두 가지 재료로 그릭 요거트 볼을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 그릭 요거트 한 컵 위에 땅콩 버터 한 큰술을 얹고요. 베리류와 다진 견과류를 뿌려주고 기호에 따라 계피를 살짝 더해줘요. 섞어서 드시면 고소하면서도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는 간식 완성입니다. 땅콩은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땅콩 한 줌에는 비타민 E가 일일 권장량의 16%나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 E가 뭐냐면 우리 피부 세포막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활성산소도 잡아줘요. 그래서 피부 노화 속도를 늦춰주고 주름이 생기는 것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심지어 피부 재생도 돕기 때문에 피부 턴오버가 잘 이루어지면서 좀 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땅콩 껍질에 많은 레스베랄트롤이에요. 보통 와인 이야기할 때 많이 듣는 성분인데 이게 피부 세포 속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세포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노폐물도 잘 배출되도록 도와줘요. 콜라겐 분비를 막아주면서 콜라겐 생성은 촉진하기 때문에 피부 탄력을 지켜주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게다가 염증 억제 효과까지 있어서 피부 트러블 예방에도 한몫하는 성분이에요. 또 비타민C나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도 많은데 이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피부 건강을 더 탄탄하게 지켜줘요. 예를 들어 비타민C가 레스베랄트롤의 효과를 더 오래가게 도와주고 껍질 속에 들어있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피부를 더 잘 보호해줘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효과가 확인됐는데요. 땅콩 껍질 추출물을 12주 동안 꾸준히 먹었더니 피부 경고도가 18% 정도 올라갔고 레스베랄트롤이 들어간 크림을 쓴 사람들은 주름 깊이가 23%나 줄었어요. 또 땅콩 속에 들어있는 페롤릭산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기미나 잡티 같은 색소 침착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땅콩은 사실 껍질째 먹는 게 가장 좋은데 껍질에 레스베랄트롤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볶아서 껍질째 드시면 효과가 더 좋고요. 파프리카나 브로콜리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랑 같이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더 높아져요. 피부에 직접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땅콩 오일에 꿀이랑 요거트 섞어서 마스크팩으로 쓰면 피부가 한층 촉촉해지거든요. 다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사용 전에 꼭 테스트를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면 땅콩이 그냥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꾸준히 잘 챙겨 먹으면 피부 탄력도 올라가고 광채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평소에 땅콩 한 줌씩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땅콩도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땅콩 알레르기가 생각보다 무서운 알레르기 중 하나인데요. 심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보통 땅콩을 먹고 나서 몇 분에서 길게는 2시간 안에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피부에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입술이나 얼굴이 붓기도 하고요. 또 메스껍고 복통이나 설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심하면 기침이 나거나 숨이 차고 어지럽거나 혈압이 떨어져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알레르기 체질이 있거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원래 땅콩 먹고 괜찮았던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어요. 또 땅콩이랑 비슷한 단백질을 가진 콩이랑 견과류에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식품들도 함께 조심해야 해요. 땅콩이 어떻게 가공되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수 있는데요. 볶은 땅콩은 단백질이 변하면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생 땅콩이나 땅콩 버터는 여전히 고위험군이에요. 그래서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형태든 땅콩 섭취는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콩은 일반적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식품이지만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혈당 수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땅콩 한 줌에 탄수화물 6g이 들어있는데 이게 작은 양처럼 보여도 하루에 여러 번 먹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총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지면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볶은 땅콩은 고소해서 자꾸 손이 가기 쉬운데 밤에 배고플 때 한 줌씩 먹다 보면 생각보다 혈당이 훨씬 오를 수 있죠. 땅콩 버터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빵에 듬뿍 발라 먹으면 포화 지방과 칼로리가 과해지면서 체중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간에 지방이 쌓이게 만들어 공복 혈당까지 올릴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간단히 말해서 땅콩을 적당히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과용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 하루에 한 줌 이내로 먹고 가능하면 껍질째 볶은 땅콩이나 첨가물이 없는 땅콩 버터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땅콩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중성지방이 늘어나서 피가 끈적해져요. 이 상태가 오래되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아무리 몸에 좋아도 적정량을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땅콩 껍질에 검은 점이나 하얀 가루가 있으면 곰팡이가 생겼다는 것이니 먹지 말고 버리셔야 해요. 오래되거나 곰팡이가 핀 땅콩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은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특히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은 더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땅콩을 오래 보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래 보관하려면 습기, 공기,
온도, 이 세 가지만 잘 챙기면 돼요. 생땅콩은 껍질을 벗기지 말고 냉동 전에 살짝 삶거나 쪄서 진공 포장하면 신선함이 오래가요. 이미 껍질을 벗긴 땅콩은 밀폐 용기에 넣고 습기 제거제랑 같이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냉장은 3주, 냉동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볶은 땅콩은 상온에 두면 1, 2주까지는 먹을 수 있지만 냉장고에 넣으면 2개월에서 6개월까지, 냉동실에 넣으면 1년까지도 가능해요. 여기서 작은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볶은 땅콩을 소금물에 잠깐 담갔다가 건조시키면 표면에 염분층이 형성되어 바삭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땅콩의 효능부터 주의할 점, 보관 방법까지 잘 기억하셨다가 건강한 간식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검은 콩을 먹으면 당뇨와 암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의학에서는 약콩으로 쓰일 정도로 몸에 좋아서 뼈 건강, 심혈관 건강, 노화에 좋고 특히 암을 예방하는데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검은콩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유제품입니다. 우유에 검정콩을 갈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두 식품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지만 함께 먹는 것은 안 좋습니다. 우유는 고단백, 고칼슘의 식품인데요. 이런 성분들은 뼈 건강을 유지하고 신체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성분들입니다. 그러나 우유의 칼슘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같이 섭취했을 때 감소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철분은 꼭 섭취해야 하는 성분으로 검정콩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의 적혈구 생성에 필요하며 산소와 영양소의 운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미네랄인데요. 그런데 우유와 함께 검정콩을 섭취하게 되면 우유의 칼슘과 검정콩의 철분이 서로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두 식품 모두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몸에 축적되어 건강에 안 좋은데요. 따라서 검정콩과 유제품은 각각의 영양소가 풍부하고 건강에 좋지만 동시에 섭취하는 것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화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니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시중에서 판매하는 검정콩 우유는 괜찮은 건가? 라는 분들 있으시죠? 판매하는 제품들은 철분 흡수 방해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몸에 좋은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달걀입니다. 요즘 들어 건망증이 심해져서 걱정이신 분들 계시죠? 이럴 때 검정콩과 달걀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검정콩은 슈퍼 블랙푸드로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B, 다양한 무기염류 등이 풍부한데요. 특히 검정색을 띠는 안토시아닌 색소는 활성산소를 낮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기 때문에 뇌졸중, 성인병, 암 예방 등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레시틴 성분은 뇌 활동을 촉진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때 달걀을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달걀은 콜린을 가장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콜린은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기억력과 근육의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160mg의 콜린이 들어있으며 미국 국립보건원은 성인 남성과 여성의 하루 콜린 섭취량을 각각 550mg과 425mg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즉 하루에 달걀 2개만 먹으면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검정콩과 달걀은 단백질도 많아 나이가 들수록 꼭 드셔야 하는 식품인데요. 달걀은 고품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며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란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검정콩은 식물성 단백질원으로 단백질 외에도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소화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식사 후 급격한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인슐린을 적게 만드는 데 좋습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단세 지방산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러한 효과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이고요. 또한 계란은 비타민 A, D, E, B12를 비롯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세포의 성장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검정콩과 계란을 찜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검정콩을 전날 미리 불려주고요. 냄비에 불린 콩과 물을 넣어 센 불에 끓여줍니다. 그 다음 곱게 갈아주고 냄비에 달걀, 대파, 참기름, 소금 등 취향에 맞게 넣어 섞어줍니다. 저는 밥솥으로 만능찜을 했지만 전자레인지 그릇에 담아 돌려주셔도 완성됩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소금입니다. 검정콩 자체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좋은 식품인데요. 특히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철분, 칼륨, 마그네슘 등 필수 미네랄이 풍부하여 신체에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요. 그러나 소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이러한 이점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소금은 나트륨이 많아 과다 섭취 시 혈압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데요. 고혈압은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담을 증가시키고 위험성을 높여서 심장질환을 가진 분들은 특히나 소금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는데 과다 섭취 시 수분 균형을 깨트려 버리는데요. 이로 인해 부종이 발생하거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체내의 물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이 약해져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검정콩에 너무 많은 소금을 첨가하면 건강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니 검정콩을 조리할 때는 소금의 양을 최소화하거나 대체제로 허브나 식초, 레몬즙과 같은 나트륨이 낮은 조미료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양파입니다. 요즘 들어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럴 때 검정콩을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검정콩은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검정콩을 섭취하면 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있어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서 효과가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도 갱년기에는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게 되어 근력이 줄고 체지방이 증가합니다. 이때 검정콩을 먹어도 좋지만 양파를 함께 드신다면 정말 효과적인데요. 양파는 식탁 위에 불로초라 불릴 정도로 매일 챙겨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며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에는 셀레늄이 풍부하여 호르몬 수치를 높여주고 근육을 늘리며 내장 지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또한 혈관에 있는 기름과 뱃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되며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유화알릴 성분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퀘르세틴 성분이 항암 효과는 물론 모세혈관을 강하게 만들어 딱딱하게 굳은 동맥을 부드럽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중국인들이 오히려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이 덜 발생하는 이유도 양파를 많이 먹어서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검정콩과 양파를 스프로 드시면 좋은데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검정콩은 전날 미리 불려주고 센 불로 삶아줍니다. 양파는 채 썰어서 버터와 함께 볶아주고요. 콩과 양파를 갈아줄 건데 약간의 소금을 넣고 농도 조절을 하며 물을 부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녹차입니다. 녹차를 먹을 때 느껴지는 떫은 맛은 바로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데요. 검정콩은 철분이 풍부한 식품으로 몸이 건강한 분들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철분 결핍증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기력저하, 피로감, 호흡곤란, 가슴 통증 등 가벼운 움직임에도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한 손발이 차가워지고 물을 마셔도 갈증이 나고 피부가 창백해지는 증상을 유발하는데요. 그렇다고 탄닌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따로 섭취했을 때는 중금속 배출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심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니 검정콩과 녹차를 같이 먹기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고요. 이렇게 하면 단순히 건강해지는 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이제부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최고의 궁합 세 번째, 김입니다. 검정콩을 삶을 때 거품이 올라오는 것을 본 적 있으시죠? 이것은 검정콩 속에 포함된 사포닌 성분 때문입니다. 사포닌은 건강에 좋은 성분으로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을 분해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요.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심혈관 건강에 훌륭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체내에서 요오드를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갑상선은 요오드를 사용하여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관으로 부족하게 되면 체중 증가, 피로감, 그리고 여러 대사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 부족이 뇌세포 손상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정콩을 김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김은 요오드가 풍부하여 검정콩의 사포닌과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맞춰집니다. 김의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고 사포닌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또한 마른 김 5장에는 달걀 1개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검정콩과 함께 먹으면 탄력 있는 피부, 건강한 근육, 그리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이 두 식품의 조합은 단순히 건강해지는 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오메가3입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이 D까지 2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